자, 이상로 전문가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포트폴리오가 이번에도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7월 16일 꽤 오래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Y솔이 익절가를 터치했습니다. 19.11%의 수익률로 익절가 터치했으니까 저희가 뭐 일단 정리하는 거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9월 3일에 주셨던 보령제약이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주셨던 우리산업도 마찬가지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성창오토텍이 9월 10일에 주셨는데 이게 이후 바로 한 이틀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하락을 또 한 상태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바로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2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상당 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 그리고 코스닥은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거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874억 원의 매도를 보였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2128억을 순매도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차익을 상당 부분 출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실 부분이, 요거는 딴 데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의 포트 재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저는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두 발 상승을 위한 한 발 후퇴,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월달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특히 투신이라든지 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한 달에 대한 현달에 대한 결산 보고를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 수익률에 대한 체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특히 중국 증시가 오늘 1.06%, 그리고 니케이가 1.3%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오늘은 국내 증시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그것은 바로 포트 재편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러면 결국에는 상승한 종목은 뭐냐면 중소형주거든요. 지금까지 또다시 바닥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항상 순환매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10월 달에 코스피가 갈 것이냐, 코스닥이 갈 것이냐, 따로 가는 시장은 없어요. 뭔가가 나스닥이 갈 것이냐, 다우 갈 것이냐, 따로 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잠시만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붙은, 접합되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코스피가 대체적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시면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수급이. 자, 이걸로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수급 자체가 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이오 쪽에 꾸준히 유입이 되어 왔다는 거죠. 특히 포스코 캠텍 이런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업황적인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도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다만 9월 달이 우리가 제로적인 부분으로 모멘텀을 가지는 시장의 분위기였다면 10월 달에는
키워드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더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10월달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절대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재작년 6월달 그리고 작년 8월달 가장 크게 휘청거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지금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면 여기에서 방위를 좀 더 강화하면 그만이에요. 미국에 대한 한미연합훈련 여전히 지금 중지된 상황이지 소멸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강화만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돌아가지 못할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된다면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절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연말에는 분명히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방점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빨간 주식 10월 첫째 주 10월 1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빨갛게 물들 수 있는 양봉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자, 우선 신라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나중에 볼게요. 마지막에 보고 일단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SK텔레콤 어때요? 지금 신고가 바로 앞에 문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28만 8천원이 2007년 17년도 7월 달에 신고가였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SK텔레콤 계속 강조드렸죠. 변화하고 있다. 통신업종 다시 봐야 된다. 그 종목군 느리지만 그래도 봐야 된다. 자, 어때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28만원대 돌파를 했어요. 지금 요런 종목군들 30만원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 SK텔레콤 업황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별표 2개 합니다. 별표 2개. 꼭 기억합니다. SK텔레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5G에 관한 이런 주파수에 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그룹 자체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했죠.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행보, 이 부분까지도 꼭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SK텔레콤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봅니다. 한국콜마 중요합니다. 한국콜마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자, 오늘 중요한 종목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덩치 큰 종목군들 말씀드릴 테니까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몇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10월달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열리는 이벤트 10월 3일 개천절 전에 뭐예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예요. 자, 화장품도 지금 어때요? 바닥권역 가격이거든요. 지금 반등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어때요? 코스맥스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15만 7천 오늘 3% 올랐거든요. 그에 반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콜마 아직까지 주가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약업종을 등에 CJ 헬스케어 합병된 데가 어째입니까? 여기입니다. 인수를 한 게. 지금 인수 가격보다도 하단이 있어요. 74,800원대예요. 한국콜마 OEM, ODM 매출 좋습니다. 자, 기저효과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주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10월 달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국콜마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콜마 다시 한 번 더 별표 3개 강조드립니다. 자, 수급 괜찮고요. 앞에서 지금 기관이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놓여있고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앞서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항이 조금 잡혀있는 것 뿐이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는 화장품주. 자, 요런 종목군들. 그리고 10월달 첫째 주 중국 국경절 연휴. 자, 그거 중요하죠. 지금 요 한국콜마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 CJ 헬로 봅니다. 자, CJ 헬로 강조했던 종목 오늘도 오르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이상로가 얘기하는 종목은 항상 하방에 대해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말씀드려요. 크게 급등하고 튀어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CJ 헬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J 헬로 뭐 있다 했어요? M&A 이슈 있다 했습니다. M&A 이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내부 정보 수령 관해서 요즘 법률적인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있습니다. 자, CJ 헬로 여전히 긍정적이고 지금 바닥권역을 지금 지나는 과정입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CJ 헬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샘표 한번 같이 봅니다. 샘표. 자, 여러분 샘표 기억나세요? 제가 샘표 주식 내공 업그레이드 시간에도 샘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종목 오늘 다시 한 번 더 23% 급등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 할 때 샘표에 대해 소개드릴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8,000원, 37,000원입니다. 지금 47,700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관세부가 아니다. 뭐냐? 대두 가격이에요. 자, 콩 가격이에요. 콩 가격입니다. 두부 만들 때 쓰는 거, 매주 만들 때 쓰는 거, 그 콩. 두유 만들 때 쓰는 그 콩 가격입니다. 자, 그 콩 가격 자체가 지금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 왜? 그것은 주식 내공 업그레이드 방송을 꼭 참고하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샘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하다라고 판단하고 사실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시세적인 부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2016년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몇 년 쉬었습니까? 2016년, 17년, 18년, 3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단계인데 자, 지금 볼 때 큰 글로벌적인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가가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 이제 세력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요 가격대 36,000, 37,000원 잡아 있거든요. 물량 자체를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시간적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요게 좋은 종목인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47,700원이면 우리가 처음에 38,000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대가 잡아도 이미 25% 올랐단 말이에요. 1억이라면 2,500만원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래 단기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만원대 자체가 지금은 라운드 픽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저항선 자체를 한번 돌파를 할 거예요. 대신에 그걸 갭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뚫어서 돌파할 것이냐 그것도 좀 중요하고 일단 샘표 관심주에 꼭 넣어놓습니다. 샘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을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땡겼는 게 신라젠이 사실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팩400에 대한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대표이사분하고 사적으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아는 사람과는 상당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뭐 거기까지는 조금 더 이상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고, 다만 그만큼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에 그 대표이사에 대한 인성을 보건데,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세요. 자,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또 인터넷 유튜브 방송이고, 어떻게 보면 또 얼마만큼 더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더 자세하고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가 좀 쌓이고 가족분이 되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양해의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 다만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체는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이런 종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라젠도 별표 3개, 별표 2개 반, 2개 반, 한 개 색칠하지 말자. 2개 반, 지금은 2개 반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뭐 좀 더 크게 오르고 확실해지면 좀 더 색깔을 좀 더 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도 뭐랄까요, 이제 좀 매집이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신라젠 요 기업도 꼭 기억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게 코스피 코스닥 종목군들이 총 합쳐가지고 한 2136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관리 종목 빼고 오늘 정리매매 들어가는 종목군들 많죠. 그런 종목군들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빨간 주식, 이런 관심주만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시장 정말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한 지 2주가 채 안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종목군들만 해도 우리가 시장 지금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꼭 그런 거 체크 매일 하시면서, 무료잖아요. 매일 하시면서 좀 더 좋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적인 형성은 따로 상담 문의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10월달에 계좌를 좀 더 불리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을 할 테니까 요 마감 시황도 놓치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은 요거 꼭 체크하시면서 10월달도 시장을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10월 1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